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 배드민턴계의 모든 시선은 경기장이 아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칭다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은 평범한 원정길이 아닙니다.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그녀의 오른쪽 무릎 위 아이스팩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현지 언론이 이례적으로 안세영 선수의 생일까지 조명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상황과 세계 대회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혼합 단체전에 막중한 무게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상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칭다오행을 둘러싼 특별했던 순간들과 더불어 이 대회가 왜 3월에 있을 전용 오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국 현장이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이동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감지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신호들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안세영 선수가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녀의 동선 끝에서는 팬들이 조용히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안세영 선수는 차분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에 화답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칭다오에서 맞이할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는 인사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한 팬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려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아쉬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란한 환호나 소란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팽팽한 기대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장면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재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경기력뿐 아니라 몸 상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마음은 승패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에 먼저 닿아 있었고 공항에서의 모습은 바로 그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중국 칭다오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혼합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한 선수의 컨디션이 팀 전체의 성적을 좌우하는 단체전의 특성상 이번 대회는 올 시즌의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출국은 단순한 원정 경기 참가를 넘어 새로운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여러 복합적인 신호가 담긴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진정한 가치는 혼합 단체전이라는 경기 형식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 결과가 곧바로 다음 세계 무대 출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 혼합 단체전은 시즌 초의 이벤트성 경기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한 필수적인 관문인 셈입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선수 운용 방식과 최종 성적에 따라 올봄 시즌 전체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봄에는 세계 남자 및 여자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인 토마스 앤드 우버컵 결선이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초 칭다오에서의 결정과 선수 관리가 4월에 있을 세계 대회 출전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 펼쳐질 단체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무대입니다. 첫째는 3월 전용 오픈으로 이어지는 안세영 선수 개인의 컨디션 회복 흐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실전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개인전의 승리가 선수 한 명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단체전에서는 출전 순서나 상대와의 상성, 그리고 연이은 경기 속에서의 회복력 같은 전략적 요소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감독의 전략적 판단과 의료진의 지원 능력이 그대로 팀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팀의 에이스로서 첫 단식을 책임져주는 안정감은 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뒤이어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정감이 때로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몸 상태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 여파가 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칭다오 단체전의 과제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안세영이라는 핵심 카드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결국 2월 칭다오, 3월 전용 오픈, 4월 토마스 우버컵으로 이어지는 상반기 일정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칭다오는 바로 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컨디션 조절 능력과 경기 운영 전략은 한국 대표팀이 올 시즌을 어떻게 그려나갈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것은 경기 결과나 대진표가 아니었습니다.
출국 직전에 공개된 사진 한 장. 그 안에 담긴 안세영 선수의 무릎 위 아이스팩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순식간에 화제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대중이 이 선수에게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승리나 패배가 아닌 바로 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반드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대 엘리트 스포츠에서 아이싱은 회복 사이클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를 치른 후에 관절과 근육에 열을 식혀 미세한 염증 반응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 경기를 위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예방적 관리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잦은 이동과 시차 적응, 빽빽한 경기 일정이 맞물리는 시즌 초반에는 아이싱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그 부위가 바로 무릎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단식 선수에게 무릎은 단순한 관절 그 이상입니다. 순간적인 가속과 정지, 수없이 반복되는 점프와 착지, 코트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 전환의 모든 충격이 바로 이 무릎에 집중됩니다. 과거에 이미 무릎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에 팬과 언론의 기억 속에는 이 부위가 항상 하나의 경고등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스팩은 철저한 관리의 증거인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중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팬들이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상대 분석보다 그녀의 무릎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오늘의 승리를 넘어 이번 시즌의 완주라는 더 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안세영은 이제 한 경기의 승패만으로 평가받는 선수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녀의 컨디션은 선수 개인의 차원을 넘어 팀의 시즌 운영 전체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섣불리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리는 이야기는 확정적인 결론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얼음찜질 자체가 뉴스가 될 만큼 안세영의 이번 시즌은 관리라는 키워드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관리 과정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되는 시점에 이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히 다음 단계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저 일상적인 회복 절차일까요? 아니면 대회 참가 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전략적 신호로 봐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무릎 문제를 주최국인 중국이 왜 안세영을 대회 홍보의 간판으로 내세웠는지와 연결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지를 가늠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언론이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안세영을 대회 홍보의 중심에 두었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보통 국제대회를 여는 주최국은 홍보 전략을 짤 때 거의 언제나 자국의 스타 선수를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포스터나 예고 영상은 물론이고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주인공은 을의 홈그라운드의 에이스가 차지합니다. 그것이 자국 팬심에 불을 붙이고 경기장 관중을 끌어모으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몇몇 중국 언론과 홍보 채널들은 안세영의 경기 스케줄뿐만 아니라 생일까지 거론하며 이야기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회를 향한 모든 관심을 선수 한 명에게 집중시키려는 잘 짜인 기획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주최국이 라이벌 국가의 스타를 대회에 흥행 동력으로 삼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명확합니다. 안세영이 코트에 서는 순간 이 대회는 평범한 아시아 혼합 단체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자연히 한국의 최종 성적이 아닌 안세영이 과연 어떤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인지에 쏠리게 됩니다. 대회 자체의 이름보다 선수 개인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라이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흥행을 보증하는 수표인 셈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철저히 계산된 수를 둔 것입니다. 자국의 최상위권 선수 몇몇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대회의 열기를 식히지 않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안세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을 띄워준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선수 본인에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수록 사소한 몸짓 하나까지 확대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는 평범한 관리 모습마저 하나의 사건처럼 보도되는 이유입니다.
대회의 간판이 된 이상 몸 상태는 더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대회 전체의 흥행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안세영을 홍보의 중심에 내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만큼이나 그녀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의 무게 또한 커집니다. 경기 내용, 얼굴 표정, 심지어 회복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단순히 현재 최고의 스타를 비추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10대 신예 핑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시기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과연 안세영의 시대는 얼마나 더 굳건히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아성에 도전할 새로운 이름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왜 정확히 같은 시점에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유독 지금 라이벌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지 그 배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핵심은 선수 개인의 한마디나 특정 경기의 승패가 아닙니다. 시즌 초반이면 을에 나타나는 미디어의 관심 경쟁 공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즌의 흐름을 살펴보죠. 1월에는 말레이시아 오픈이나 인도 오픈처럼 등급 높은 월드 투어 대회가 연달아 열리고 2월 초에는 단체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월에는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무대인 전용 오픈이 선수들을 기다립니다. 이 세 단계는 각각 선수의 기량 점검, 팀의 전력 탐색,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막 시작될 때 미디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번 시즌 절대 강자를 위협할 자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최강자의 곁에는 늘 대항마의 이름이 따라붙게 됩니다. 현재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안세영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의 성적, 세계 랭킹 1위라는 타이틀, 여기에 흥행 파워까지 더해지니 자연스럽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를 둘러싼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때 거론되는 이름들이 바로 태국의 10대 유망주, 피차몬 오파니퐁, 그리고 이미 세계 정상에서 본 경험이 있는 천위페이 같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을 이겼다는 사실보다는 현 시점에서 라이벌로 엮기에 아주 좋은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승전 맞대결 경험, 아슬아슬했던 경기 내용, 혹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이야기. 미디어는 이런 요소들을 모아 대항마라는 하나의 틀로 포장합니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항마로 불리는 것과 실제로 그 왕좌를 빼앗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후자의 실제 위협보다는 전자의 기대감이 더 부풀려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전에서의 경기 하나하나, 사소한 움직임, 심지어 컨디션을 관리하는 모습까지도 더 큰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개인전의 승패 그 자체보다 현재 그녀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컨디션입니다. 무릎을 얼음으로 관리하는 모습처럼 컨디션 조절의 수위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흥행 요소입니다. 주최국에서 안세영 선수를 대회 대표 얼굴로 내세우면서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구도입니다. 새 시즌이 막을 올릴 때마다 그녀의 아성에 도전할 새로운 대항마를 찾으려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린 현 시점이 라이벌 구도를 둘러싼 담론이 가장 뜨거워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과열된 관심이 곧장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선수가 겪어야 할 당연한 과정에 가깝죠. 왕좌가 굳건할수록 그 자리를 넘보는 도전자들의 이름 또한 계속해서 거론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체전의 핵심은 승패 그 자체라기보다는 안세영 선수가 이러한 구도 안에서 시즌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항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때의 화제거리가 될 수 있어도 시즌의 긴 흐름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흐름이 전형 오픈이라는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해 어떻게 모여드는지, 그리고 왜 이 대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중국 칭다오로 향한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릎 아이싱에서 엿볼 수 있었던 컨디션에 대한 신호, 주최국인 중국이 파격적으로 그녀를 대회의 얼굴로 내세운 점, 그리고 2월 단체전부터
3월 전형 오픈으로 연결되는 시즌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출국이라는 한 장면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몸 관리는 한층 더 세밀해져야 하는 상황이고 주변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성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모든 관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안세영 선수는 칭다오에서 팀의 에이스로서 제 몫을 다해내면서 다가올 3월을 대비할 체력과 경기 감각을 비축해둘 수 있을까요? 또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또 다른 인상적인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나긴 시즌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며 이번 출국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와도 같습니다.